안녕하십니까, 주니TV입니다. 오늘 시승하실 모델은 렉서스의 기함 LS500H AWD 모델입니다. 날카롭고 독특한 디자인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좀 이질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멋스럽기까지 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유려한 디자인의 측면부 바디라인은 마치 스포츠카를 보는 듯한 그런 날렵함마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전장 5235mm, 휠베이스는 3125mm로 3m가 훌쩍 넘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여유있는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휠 타이어는 20인치가 적용되고요. 사이즈는 245, 45, 20인치 타이어가 매칭이 됩니다. 차량의 전반적인 크기라든가 엔진의 출력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은 전 후륜 모두 멀티링크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밀조밀하고 알루미늄 부품을 대거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현가 질량도 좋은 편이고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헤드램프도 굉장히 날렵하고 독특한데요. 트리플 빔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16개의 LED로 구성된 방향지시등이 조금 더 독특한 느낌, 그 다음에 플래그십다운 어떤 고급스러움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승 모델은 LS500H AWD 최고급 모델로 차량 가격은 1억 7,070만원이고요. 지금 스펙을 보시게 되면 V6 3.5L 가솔린, 거기다 하이브리드, 전기랑 가솔린이 더해지는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299마력이 되고요. 토크는 약 35.7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인 연비를 체크를 해보면 지금 AWD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9.8,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는 11.9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로핀이 적용이 됩니다. 에어로핀은 토요타가 F1 포뮬러 경기를 통해서 어떤 공기 역학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그거를 세단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플래그십다운 어떤 고급스러움과 안정감 있는 후면부 디자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LED 타입이고요. 리어램프가 수평축하고 수직을 이렇게 맞닿는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렉서스의 디자인 철학, 그들의 철학을 가장 잘 반영한 램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측면부에는 이렇게 에어로핀이 적용이 되는데요. 공기 역학상의 차량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글쎄요, 체감했을 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운전자에게 쉽게 다가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플래그십답게 트렁크는 전동이 적용이 됩니다. 살짝 눌러주면 작동이 되고요. 모터의 소리라든가 전반적인 반응도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럽습니다. 트렁크 공간에서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데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을 하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골프백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국산 중형차보다도 조금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쪽의 어떤 패키징이라든가 마감은 완벽하고요. 보통 보면 보이는 부분 말고 안 보이는 부분, 위쪽 상단은 취약하기 쉬운데 안쪽까지 마감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렉서스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키를 보시면 굉장히 얇고요,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럽다기보다는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키를 지니고 있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실내를 보시게 되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시트 형상도 그렇고 이 가죽 소재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어떤 그 예술작품 같다라는 표현을 메이커 측에서는 쓰고 있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한 땀 한 땀 장인들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만들었다는 느낌을 운전자에게 바로 전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플로팅 타입으로 여기 떠 있는 듯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안쪽에 그 손이 닿는 부분의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당연히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가 적용이 되고요. 뒤쪽에 있는 그 선쉐이드도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트는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요. 28개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방향성이 다 그렇게 조절이 된다라기보다는 이 측면의 날개 부분이라든가 안장의 날개 부분도 각각 다 어떤 조임 정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의 느낌이 너무 편안하고요. 기본적으로 시트 형상 자체가 몸에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행을 하더라도 피로도가 굉장히 낮은 대표적인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페달은 지금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스포츠 타입이 적용이 되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형 페달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운전석 좌측 제일 아래쪽으로는
본닛을 열 수가 있고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 그리고 렉서스가 예전부터 했던 건데 예전에는 여기에 버튼들이 많았는데 그 버튼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오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마련을 해 두고 있습니다. 360도 뷰 볼 수 있는 스위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쪽의 가죽이라든가 전반적인 실내의 느낌, 예, 굉장히 고급스럽고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럼 실내로 타 보도록 하죠.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시동을 걸고 설명을 계속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버튼 시동이 적용이 되고 푸른색,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친환경적인 색깔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재미있는 색깔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조 장치를 만져보면 이 조작감이라고 할까요? 조작감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아무튼 굉장히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느낌이 듭니다. 아마 잡소리 이슈도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자체를 가죽으로 다 마감을 해주고 있어서 그것도 질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스티치도 진짜고 가죽도 리얼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느끼는 고급감이나 안정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은 지금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되고요. 스포티한 느낌마저 전달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어백 부분에 가죽이 적용된 부분도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패들 시프트는 양쪽 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금속 재질을 뭐 마그네슘 같은 거 적용을 했어도 굉장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재질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LFA에서 봤던 스위치 구성인데요. 지금 뭐 LC라든가 LS, 플래그십까지 이렇게 스위치를 구성을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ES300H, ES 시리즈 신형도 이 스위치가 이쪽에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그 자세 제어 장치를 켜고 끄는 그 스위치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고급스럽고 가죽이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지금 계기판에도 여기에 가죽이 지금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은 양쪽 끝에는 아날로그 타입으로 온도하고 그리고 연료 게이지가 있고 가운데에 주행 모드라든가 여러가지 정보들은 전자식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조장치 끝에 있는 이런 마감들도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조립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정말 무슨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공조장치의 어떤 메뉴 구성이라든가 느낌, 그리고 이렇게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도 정말 버튼 하나하나의 끝까지 조작감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렉서스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건데 오디오를 켜고 끄는 부분이 이게 알루미늄 또는 금속 재질로 버튼을 잘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딱 잡았을 때 어떤 차디찬 느낌, 그 금속이 단단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면서 그 역시도 어떤 개성이나 고급감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시프트 레버는 굉장히 짧습니다. 숏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가죽은 형상이 손에 이렇게 쫙 감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의 느낌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프트 레버의 형상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레버는 뭐 위아래로 내리는 형태가 아니고요. 이렇게 들어서 옆으로 위로 올리면 후진, 뭐 내리면은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매뉴얼 모드가 되고 P는 버튼을 여기서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이렇게 커버가 달려있는 타입으로 앞뒤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12V 파워 아울렛이 적용이 되고요. 렉서스에서 뭐 여러가지 인포테인먼트 컨트롤들을 시도를 하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최신의 버전은 이렇게 마우스를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듯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EV 모드라든가 차고를 올리는 버튼, 그리고 선쉐이드, 시트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핫키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는 LS500H에는 약 한 2cm, 2에서 2.5cm 정도 차고를 올리고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걸이 부분인데요. 가죽이 굉장히 넓게, 물론 뭐 전체적으로 다 가죽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팔걸이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자세가 좀 더 편안하게 잡기 좋게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커다랗게 이 위에 커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안쪽에는 커다란 커버에 비하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좀 깊이 있게 팠으면 좋겠는데 저는 깊이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2V 아울렛이 여기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억스 단자라든가 USB 이쪽에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자들도 커버링을 다 해놔서 잡소리라든가 단자의 오염도 잘 막아주고 있는 부분은 역시 플래그십 고급차다운 느낌을 전해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앞좌석의 느낌 한번 보시고요. 메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시트의 기능들을 지금 보시면 운전석하고 조수석을 각각 다 그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레시 기능이라고 그래서 운전자나 조수석의 그 편안함, 뭐 안마 같은 기능들도 잘 적용을 해주고 있어서 개별 선택이 다 가능합니다. 좀 복잡한데요. 아마 이 차를 오너 하시는 뭐 50대 60대 분들은 기능을 익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좌우측에 오토 모드가 있고 개별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물론 스티어링 열선까지 다 적용이 돼 있고요. 아무튼 너무 기능이 많아서 이걸 다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조작을 했을 때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요거 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 처음에 배울 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고급 차량답게 디지털 타입의 시계가 적용이 되고요. 물론 조명은 LED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좌석에서 보는 실내 구성이라든가 간단한 기능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크 레빈슨의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요. LS에는 이지 액세스 클립이 적용이 됩니다. 안전벨트가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왔다가 버클업을 하게 돼서 버클을 딱 채우게 되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체결을 할 때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고요. 그 안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K9에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그 지갑이라든가 소지품을 많이 빠뜨리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시트 옆으로 이렇게 쿠션감 있는 그 패브릭 재질을 적용을 해서 여기에 물건이 빠지지 않도록 구석구석 신경을 참 많이 쓴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플래그십이니까 뒷좌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어떤 스피커의 마무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말 예술작품처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디자인의 독창성, 그리고 어떤 장인정신은 렉서스에서 저는 인정을 해주고 싶고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가죽 질감이라든가 이런 마무리가, 끝 마무리가 정말 좋습니다. 맵 포켓 안쪽까지도 완벽하게 마감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안쪽 공간은 글쎄요, 그렇게 막 넓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시트가 굉장히 두껍고 편안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전동 시트라서 시트의 어떤 자유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제가 좁다는 표현은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차량치고 그 다음에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들에 비해서는 약간 좁은 듯한 느낌이 있지만 뭐 탔을 때의 불편함은 전혀 없고요. 너무 편안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완벽하게 분리된 두 개의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알칸타라 재질로 천장이 잘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고급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쉐이드를 한번 작동을 해보면 여기서 컨트롤도 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 선쉐이드 측면 작동해보면 이렇게 전동으로 선쉐이드가 적용이 됩니다. 쪽문 두 개로 나눠서 작은 창까지 선쉐이드가 잘 적용을 해주고 있어서 실내에서의 어떤 안정감, 그리고 장기간 여행을 했을 때, 장거리 여행을 했을 때의 편안한 느낌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한번 승차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B필러 측면에 이렇게 에어벤트가 있고 가운데에 두 개의 에어벤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SD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앞좌석에 비해서는 뒤에 컨트롤이 저는 조금 더 직관적이다 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뒤에 앉는 어떤 그 차량의 오너를 뒤에 태웠을 때 이게 오너 드리븐 차량이기보다는 쇼퍼 드리븐 차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뒤쪽에 앉아서 다양한 기능들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이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영문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쉴 때 안마를 어떻게 설정을 할지 선쉐이드 좀 전에 보여드렸고요. 라이트 컨트롤도 다 이걸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라이밋 당연히 조정이 되고, 오디오 같은 경우는 뭐 소스 선택도 되고, 프론트인지 리어인지 리어도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 이렇게 다 설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앞쪽에 이렇게 커버가 있고 두 개 보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앉았을 때의 느낌은 정말 이 차는 뒤에 앉아서 승차감을 좀 계속 논하면서 리뷰를 하고 싶지만 아무튼 정말 편안합니다. 앉았을 때 내리기 싫을 정도고요.
차에 앉아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집의 소파에 앉아서 뭐 TV를 보는 듯한, 예, 정말 안락하고 무엇보다 조용합니다. 물론 하이브리드라서 조용한 것도 있지만 렉서스 차량 자체가 워낙 조용하니까 앉았을 때 느낌은 진짜 거실에서 TV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정말 뒤에를 잘 꾸며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부분에도 스피커가 다 적용이 돼 있고, 뭐 천정이라든가 뒤쪽에, 예, 이런 부분에도 스피커들이 잘 적용이 돼 있어서 전체적인 사운드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저음도 탄탄하고 어떤 음원의 재생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 거울도 여기 적용이 돼 있는데요, 내려올 때도 정말 고급스럽게 천천히 내려오고 뭐 잡소리 이슈도 없을 것 같고요. 조명도 은은하게 들어와서 여기서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얼짱으로 보이지 않을까. 예, 거울이 생각보다 실제 얼굴보다 조금 더 잘생기게 보이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딱 닫았을 때의 느낌, 그 다음에 조립 상태도, 예, 굉장히 뛰어난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S500H 플래티넘 AWD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처음 받았을 때 첫 번째 느낌은 고요하다입니다. 지금 워낙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고 렉서스 차량 자체가 조용한 데다가 NVH가 상당히 잘 돼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모든 유리가 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돼 있어서 바깥쪽에서의 어떤 소음이 안으로 많이 유입되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의 커버링도 거의 완벽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잘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전반적인 소음이나 진동 수준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덕분에 실내에서 딱 처음에 앉았을 때 느낌은 어떻게 표현을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애들이 옆집 가가지고 떠들었을 때의 소음 정도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말 고요하고 조용하다 못해 진짜 고요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정도로 정말 조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299마력의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유 있는 편에 속한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연비인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두 자리 이상 또는 뭐 15km 이상 굉장히 좋은 연비를 기대하게 되는데, 이 차의 연비는 10km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시내 주행만 하게 됐을 때에는 두 자릿수를 조금 못 지키는 그런 연비 결과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플래그십이고 3.5L 가솔린 엔진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결과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하이브리드라는 이미지 때문에 아마 소비자분들은 생각보다 연비가 안 좋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단 기어가 적용이 돼 있어서 좀 바쁘게 움직이고 변속 충격도 많이 느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착각인 것 같고요. 역시 렉서스답게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으로 변속을 해줍니다. 변속 충격이 뭐 거의 없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10단 변속기의 느낌이, 제가 실제 운행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CVT 미션을 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고 부드럽게 잘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가속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기존에 있던 6단이나 7단 기어들하고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더 부드럽고 단수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RPM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완성도 높은 승차감을 구현을 하고 고급감 있고 조용한 실내를 연출하는데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잠깐 써보고 있는데요, 이 미끄러지는 듯한 이 느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플래그십을 운영을 하면서 뭐 이런 느낌을 얼마나 느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요즘에 플래그십도 오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쫀득한 느낌, 그리고 풍부한 회전 질감 너무 마음에 듭니다. 650개의 감쇄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조금 와일드하게 몰아붙여 보거나, 특히 코너링을 조금 타이트하게 공략을 해보면 여지없이 드러나는데요, AWD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어떤 구동계에서의 안정감이 전해지는 것도 있지만, 저는 서스펜션에서 잡아주는 부분이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나가게 되보면 이 얼마나 서스펜션이 잘 걸러주고 있는지, 노면에서 오는 충격들을 잘 걸러주고 있는지 아마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 뿐더러 실내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부드러운 느낌은
쉽게 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 렉서스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실내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요, 지금 얘기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라든가 통풍 시트 돌아가는 소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정도로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일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핸들링은 보통 플래그십이고 3m가 넘는 휠베이스를 갖고 있는 차량들을 운전을 하다 보면 돌고 나서 뒤에가 약간 좀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움직임이 둔한 편입니다. 근데 지금 렉서스 LS에서는 그런 부분도 안 느껴지고, 좀 전에 과속방지 턱을 제가 넘어봤는데요, 바운스를 이렇게 하게 됐을 때에 출렁하고 나서 뒤따라오는 어떤 여진? 아니면 뒤에서 느껴지는 조금 그 기분 나쁜 좀 덜컥거림들이 굉장히 잘 억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 턱을 넘어보게 되면 이 렉서스의 진가, 차체 강성부터 시작해서 서스펜션의 셋업까지 이어지는 이 전반적인 차량의 안정감이나 세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2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 탈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렉서스에는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LS니까 기아에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겠죠. 글쎄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멀티 스테이지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설명을 듣고 그거를 운전하면서 체감하기는 솔직히 힘들 것 같고요. 그냥 느낌을 전달 드리면 이전보다 좀 어색한 느낌,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뭐 숙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약간 좀 어색한, 그리고 특히나 모터가 작동할 때 그 순간순간의 어색함이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는 운전할 때 그렇게 막 확 체감을 할 정도의 변화는 저는 아직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렉서스 측에서 얘기하는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뭐 파워 측면이나 효율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는 뭐 사뭇 다른 그런 시스템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운전할 때 그 부분이 좀 더 크게 다가오면 좋겠지만, 일단은 저는 체감했을 때는 큰 변화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미세 컨트롤이 가능한 시트는 정말 편안합니다. 이게 자동차 운전석이라는 느낌보다는 뭐 비행기의 비즈니스 클래스, 아니면 집에서 소파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편안한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시트의 형상뿐만이 아니고 가죽의 질감, 쿠션, 그 다음에 안장의 각각의 쿠션 부위를 다 에어로 조정을 해서 그 압을 조정할 수 있게 미세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 등 여러가지 컨트롤에서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런 편안함이 느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렉서스의 진가는 여러가지 도로에서 발휘가 되지만 특히 고속도로에서 저는 확실하게 발휘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L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륜구동과 완벽한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어서 이렇게 와인딩을 돌아 나가도 앉아있을 때 이렇게 수평으로 앉아있어서 그냥 이렇게 차만 앞에서 선회하는 듯한 느낌 전달을 해줍니다. 이게 보통은 스포츠 세단에서나 느껴질 법한 그런 균형감인데요, 단단하고 좀 불편한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차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돼서 미세하게 앞쪽의 그 거리를 레이더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보다 조금 더 민감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운전을 할 때 내가 의도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움직임을 차가 보이면 약간의 불안감이나 좀 짜증으로도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을 상쇄시키고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또는 운전자의 생각에 앞서서 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산차 메이커들에서도 물론 뭐 지금 국산차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줬으면, 지금 렉서스처럼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크루즈 컨트롤과 라인 크로스 워닝을 동시에 켜고 있는데요, 이렇게 라인 크로스는 양쪽의 라인에서 넘어가려고 했을 때 가운데를 이렇게 쳐주는 기능만 있고, 차 가격이 2억 원대에 다다르고 있지만은 조향 보조까지는 아니다,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 드리고요.
뭐 충분히 렉서스 정도면은 구현을 할 법도 한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무튼 조향보조는 지금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산차에 좀 풍부한 옵션, 편안한 옵션에 익숙하신 오너분들한테는 차가 1억 7천인데 2억에 가까운데 이런 기능이 없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처음 차를 받았을 때 제가 첫 번째 들었던 느낌이 고요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100km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어떤 바람소리라든가 노면 소음이라든가 엔진음이라든가 이거는 그냥 정차했을 때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차가 굉장히 정숙하고요. 또 너무 정숙하다 보니까 옆에서 지나가는 차들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차라는 게 달리면 적당히 바람 소리도 들리고 노면에서의 약간의 그 자연스러운 소음들, 엔진 소음들이 들려서 내가 달리고 있다는 걸 체감을 해야 되는데 차가 너무 조용하니까 옆에서 차가 휙 지나갈 때 지금 이게 달리고 있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숙성에 있어서는 독일차보다 저는 우월하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에 민감하신 오너들한테는 렉서스 LS 500 정말 괜찮은 대안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도를 주행을 하면서요, 차고를 2cm 높여서 하이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렉서스의 서스펜션이 대단하다라고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차고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좌우 롤이 낮췄을 때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차고가 높였을 때도 감쇄력을 충분히 조정을 해줘서 운전자가 느끼는 안정감, 지속적으로 안전한 승차감을 유지하고 있는 데는 변화가 없다라는 점이 강조가 되는 부분인데요. 차고를 이렇게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좌우 롤이 그대로인 이런 코너링,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물론 차 가격이 있고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모든 기술이 집약돼서 최고의 성능, 최고의 품질을 발휘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물이지만 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글쎄요, 똑같은 차에서 차고를 높였는데 롤이 똑같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차가 천천히 가거나 굽이진 도로 또는 노면이 좋지 않거나 지금처럼 과속방지턱이 많은 이런 구간을 가더라도 운전자가 느끼는 피로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역시 플래그십다운 주행 품질을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는데요. 일반 세단, 중형 세단에서도 렉서스가 지금과 유사한 형태의 승차감을 잘 구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따진다면은 저는 GS보다도 ES 모델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지금 LS500H 플래티넘 AWD에서 계속 운행을 하고 있지만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이 시야 문제, A필러 문제하고 굳이 얘기한다면 하이브리드 치고는 연비가 이렇게 체감상 높지 않다, 이 정도 빼고는 단점을 찾기가 어렵네요. 지금 이렇게 계속 과속방지턱을 넘어봐도 실내에서 느껴지는 그 승차감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안정감 있고 부드럽고 조용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는지 정말 인정해주고 싶네요. 렉서스 대단합니다. 실내외를 다룰 때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클러스터 안쪽에 지금 보시면 가죽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백의 가죽도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이고 실내에 가죽을 많이 활용한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한데요. 클러스터 안쪽까지 가죽을 적용을 해서 운전자가 느끼는 어떤 감성 품질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고 노력했던 부분, 고급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유효했다. 그리고 운전자로 하여금 내가 굉장히 대접을 받고 있고 고급 차량에 승차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오너를 하거나 또는 기사를 두고 뒤쪽에서 편안하게 타기에도 부족한 없는 차지만 이렇게 가끔씩은 교외로 나와서 조금 고요한 실내에서 생각에 집중하고 여러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하는데, 리프레시 하는 데는 렉서스 LS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 또 그렇게 운행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니TV에서 살펴본 렉서스의 기암 LS500H 플래티넘 AWD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